네, 안녕하세요. 제약현직자입니다. 저는 메이저 제약회사 4년 QA 출신 제약현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날것의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날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는 유튜브 컨텐츠를 올릴 때 미리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를 좀 보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유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컨텐츠를 많이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보시면은 3주 전이에요. 보통 2, 3주에 한 편씩 올리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긴박한 이런 상황에 너무 컨텐츠가 안 올라가면은 이제 도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어떻게든 수단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날것의 컨텐츠라도 좀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고가 없고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서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용기를 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약회사 취준생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예요. 지금까지 총 80분이 넘는 분들이 제게 1대1 문의로 질문을 많이 주셨고, 또 카페에서도 문의 주셨고, 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문의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카테고리화가 돼요. 다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번하게 나온 그런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베스트 5 시리즈는요 1편하고 2편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웃긴 게 뭐냐면 5개 총 10개를 다룰 거예요. 10개 질문을 다루는데 베스트 5 1편, 베스트 5 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이고요. 이 1편 봐주신 후에 2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전 컨텐츠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취포테크트리, 여기 영상을 띄워드릴 건데 취포테크트리 영상을 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기본 스펙에 대한 제 스펙에 대한 영상에서도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격증을 굳이 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은 가산점을 주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공고에도 우대사항에 그 품질 경영 기사 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직자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기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별로 없었고 그 현직자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게 그렇게 제약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없었고요. 따라서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게 사실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따면 좋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는 기본 스펙이 부족하면 기본 스펙을 채우고, 기본 스펙이 달성이 됐으면 자소서와 면접을 계속 봐보면서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보다는 기본 스펙을 쌓으시고, 기본 스펙을 쌓으면 취포테크트리에 따라서 입사 지원을 많이 하시면서 자소서와 면접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토익 점수를 900까지 높이는 게 좋을까요? 또는 토익 점수가 없는데 따야 할까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익 점수를 900까지 높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80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절대적인 판가름이 나는 게 800 이상인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렇고요. 이 800 이상인 실력을 서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900까지 높이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사실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원어민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느냐, 회화가 되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민하고 능숙하게 영어를 주고받을 정도가 된다면 사실 영어를 잘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서 엄청 필요로 하는 인재인 게 사실이에요. 그 정도 잘하신다면 그 역량을 어필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신데 토익을 900까지 높이는 거는 사실 그 노력을 자소서나 면접에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없는데 따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으로는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약 산업에 있으면은 일단 영문서를 무조건 접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해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해 능력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이 있다면은 메일로 소통을 보통 합니다. 메일을 쓰는 작문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메일이 오면은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토익으로서 판단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점수가 없는 게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기본 스펙으로서 토익 800 이상은 따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토익과 스피킹 중에 뭐 먼저 따야 될까요? 저는 토익을 먼저 따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외국 기업이나 이런 담당자랑 소통을 할 때는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메일 위주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은 독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토익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스펙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을 갔다가 중고 신입으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같은 고민을 해본 입장으로서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을 참고만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스펙은 아니었어요. 제 스펙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나 학점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다른 스펙들이 뛰어난 스펙이 없었어요. 저도 뭐 제약회사 이 QA, QC 생산 관련된 인턴 경험도 없었고 가진 게 이제 실험 경험 그리고 토익 정도 그리고 OP익은 IN2였으니까 그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가진 경험과 생각과 가치관,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극대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펙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평범한 스펙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른 분들 좋은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합격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중소기업에 몇 번 최종 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여길 가야 되나? 근데 가면은 계속 후회할 것 같아. 1년, 2년, 3년이고 후회할 것 같아.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전을 택한 스타일입니다. 도전을 했더니 점점 입사 지원 수가 쌓이면서 실력이 늘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기업까지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취업 준비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데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이거는 제 영상을 위에 띄워드릴게요. 취뽀테크트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기본 스펙을 먼저 쌓으시라. 기본 스펙을 쌓고 나면은 많은 입사 지원을 하면서 자소서를 써보고 면접을 봐보면서 자소서와 면접 실력을 늘려나가라.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당연히 탈락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력이 쌓이고 어느 순간 중소기업도 합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기업에도 합격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고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지원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는 것,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제 스펙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이것도 저는 네 번째 질문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스펙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본 스펙이란 학교는 어쩔 수가 없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학점은 일단은 졸업 안 하신 분이면 최대한 높게 쌓으세요. 저는 3.5 이상은 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서류 합격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시고 지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학점했죠. 그리고 어학 토익 800 이상을 꼭 따두세요. 토익 800 이상을 꼭 따두시고 거기에 추가로 하자면은 토스 레벨 6나 오픽 IM2 이상, 거기에 또 더 하자면은 실험실 경험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험실 경험 정도 또는 어떠한 기업의 인턴이나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 것, 이렇게까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실험실 경험이나 뭐 인턴 경험, 현장 실습 경험이 없으시면 교수님한테 한번 붙잡고 제발 어디라도 보내주세요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상품 기획팀으로 갔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직무였는데 거기서도 자소서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라도 경험을 쌓고 전략을 짜고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입사 지원을 많이 하시면서 GMP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계약직도 지원하셔서 실제로 그 회사에 가셔서 업무 절차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입사 지원하시고요.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거, 성향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5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대본이 없이 애드립으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주저주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정보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셔서 이번 하반기 계속 지원하실 때,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2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